자, 건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항을 보면, 자, 같이 보고 있죠? 자, 문항에, 자, 400자에서 600자 따지라고 되어 있는데, 맨날 건대 문제를 풀어볼 때마다, 건대는 왜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작게 책정해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표가 나와 있으면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에 이런 거 저런 거 단위도 붙이고 얼마에서 얼마 증가했고 일단은 분량을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건대는 맥스 600인 거야. 맥스 600은 이거 문장이 12문장이야. 보통 한 문장은 50자거든요. 50자. 한 문장 50자. 그렇지. 그럼 12문장 안에 끝을 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400자 깔짝 쓰는 학생 중에 건대 합격자라는 선생님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600자 무조건 채워야 돼. 자, 여기서 분량을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렇지만 600자까지 쓸 수밖에 없어. 600자까지 안 간다. 그럼 내가 틀렸구나. 뭘 안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적는 거야. 자,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장소 개념 써. 장소 개념. 자, 두 번째는 도표를 설명할 텐데, 자, 논술에 우리 문법이 있죠. 도표를 설명하기 전에, 설명 전에 뭐야? 도표가 뭐야? 라고 도표부터 묘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설명이에요. 설명은 당연히 장소는 이런 건데, 장소는 저런 건데, 설명하는 거겠지. 자,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장소의 개념, 그 다음에 도표 묘사,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설명, 그러니까 분석이죠. 장소의 개념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거.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600자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쓸 때 최대한 압축해서 쓰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분량이 절대 300자를 넣으면 안 돼요. 한 200자 내외에서 끊어야 돼요. 뒤에가 한 400자. 자, 요렇게 분량 배분했다 치고 장소의 개념. 자, 200자니까 4문장이죠. 자, 4문장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소성부터 쓰는 거예요. 자, 장소는 그렇지 뭐 장소에 대해 얘기한 장소는 써야지. 장소는 인간의 그렇지 읽은 거 기억하는 거야 그냥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장소성 바로 들어갑니다. 특정 장소로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장소 저 장소 다르다 이거야. 특정 장소 미안해요. 선생님이 정신을 좀 잃었어요. 장소로 구별하게 만드는 그렇지 장소에 특성이 있다. 장소성이 있다. 그렇지. 맞아요. 장소성은 자 장소성에 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장소성은 그렇지 사람마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경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지. 그렇지 달라진다. 왜 사람마다 달라진다 라고 했으면 이제 이유를 써야겠지. 이유까지 써주는 게 좋아. 장소를 아까 지문 한번 봅시다. 지문 보면 자, 사람과 그 장소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상호작용 쓰는 거야. 장소를 경험하는 자, 뭐 주체라고 할까요? 주체 뭔가 좀 더 능동적인 느낌 나게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지. 주체와 장소의 상호작용으로 이거 좀 철학적인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가 나한테 이런 의미를 주고 그거 서로 짬뽕 돼가지고 새로운 의미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으로 장소성이 만들어지니까 장소 아니죠? 장소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유. 그렇지. 근거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렇죠. 반면 자 이제 반대 얘기 써야 돼. 공간이 지닌 이런 내적 경험, 기억, 의미 싹 사라지는 새로 지어진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지닌 자 기억이나 경험을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쓸까요? 자 훼손해. 장소성이
장소성을 그렇게 상실하는 현상이 그 무장소성이다. 무장소성이다. 그렇게 보면 서울은 무장소성이 난무하는 공간이에요. 자, 무장소성에 대한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장소성의 이제 그 하위 개념들이 있는데, 자, 지문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획일화, 자본주의, 뭐 상품화, 뭐 이런 게 있죠. 이거 써야 돼. 상품화 하죠, 뭐 상품화. 획일화, 획일화 등으로 공간, 네, 장소란 말 한번 바꿔봤어요. 공간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문도 그렇지만 무장소성을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성을 어떤 이상적인 상황으로, 이상적인 요소로 상정하고 있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무장소성을 비판적으로 지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가에 따라서 뭘 하라고 했으니 가가 말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럼 2단계, 자, 표에 대한 묘사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표를 묘사할 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장소성과 무장소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되지도 않을 거를 굳이 써가지고 분량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를 보지 아니한 자도 이 써있는 글만 보고도 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보통 초심자들이 하는 실수가 표를 옆에 놓고 마치 글을 봐야만 이 글이 이해되도록 불완전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분량이 600자밖에 이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건대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자, 개념을 쓰는 데는 200자로 끊었어요. 어우, 선방했어요. 이제 400자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넓은 공간 같지만 표를 묘사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일단 표를 묘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글 쓰다 보면 이해하겠지만 일단 무장소성에 해당하는 현상부터 묘사할게요. 자, 표에 따르면 자, 이제 표에 대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자,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잖아요. 주민의 기대는 대체로라고 할게요.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대체로 높다. 자, 이렇게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자, 주택 가치 상승, 노후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자, 아까 표에 대해 설명 잠깐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첫, 둘, 셋, 넷 이 4개의 항목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어쩌면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죠. 그러니까 새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새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서려면 기존에 있던 슈퍼, 무슨 할머니네 집, 내가 지나가던 어떤 돌담길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장소성의 느낌이 나요. 자, 그럼 이걸 4개를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량이 적어. 숫자를 근데 또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숫자는 어림수가 좋을 텐데 잘 보면 주택가치 상승이 80 조금 넘었어. 기대감이. 그러니까 전부 다 80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얘기하기 편할 거예요. 분량이 적게 쓰고도 충분히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써봅시다. 자, 다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주택 가치 상승. 이 항목들이 다 80이 넘는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묘사니까. 노후주택 개선. 다 써야 되네. 그 다음에 공원, 녹지 확대. 다 써야지 뭐. 문화, 생활, 증진에 대한 기대감은 자, 80 나옵니다. 네. 80% 이상으로, 자, 이젠 대체로 높은 게 아니죠. 매우 높다. 반면 자, 이제 반대 얘기. 나중에
장소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파트를 쓰는 거예요. 공동체 증진의 한 기대감은 몇 퍼센트 해볼까요? 한 60% 중반이라고 봐야겠죠? 60% 중반으로. 자, 높지만 낮다, 낮지만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중반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쓰거나 쓰지 마. 상대적으로 낮다. 끝. 자, 분량을 200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150자를 썼네요. 분량을 넘기면 안 돼요. 자, 요 좁은 공간, 600자까지 요 좁은 공간 안에 이제 설명을 쏟아내야 되는데, 자, 이제 잘해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결론. 자, 들어갑니다. 자, 이는, 자, 무장소성 먼저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장소성 먼저 설명한 데다가, 무장소성이 지금 주류지, 주류. 그러니까, 보다 메인을 먼저 말하는 거야. 이는, 자, 무장소성 들어갑니다. 상업화, 중점, 획일화, 그렇죠. 아까 키워드 썼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지. 획일화 되는, 자, 결론부터 쓰는 거예요. 무장소성을 보여준다. 이 결론. 야,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편익만, 있다면, 그렇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주는 주거 편익성과 금전적 이익만 있다면 기존의 마을이 사라져도 좋다는 슬퍼요. 네. 무장소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주민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뽀록 난 거지. 공동체, 자, 들어갑니다. 바로 공동체 증진이 증진에 대한 반대예요.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뉴타운 사업으로 이제 마을 떠나는 거야. 뉴타운 사업으로 그치, 기존의 구성원들이 좀 사라지겠죠. 구성원들이 일부 사라진다? 사라진다면 죽는 것 같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일부 다른 그렇죠. 뭐 지역으로 떠나면서 그 다음에 지역 경험의 공동 좀 어렵네요. 경험을 함께 나누던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은 됐어요. 장소성으로 설명했고요. 무장소성 설명한 거예요. 이 표가 보여준 현상을. 자, 그런데 600자까지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건데 잘 보면 건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 포인트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건대는 연세대처럼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최근 들어서는 문제마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중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두 개 다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쓰면 안 돼. 두 개 다 써야 돼. 이 부분이 있으면 합격이고요. 없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양 측면으로 뭔가 복합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없는지 이거를 연세대 측에서는 다면적이라고 하는데 뭐 건대 문제니까 무슨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 증진이에요. 잘 보면 자, 표를 한번 봐봐요. 공동체 증진 같은 경우에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아까 표 묘사했던 부분 글로 한번 보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낮은 거 아니냐. 둘 다 있는 거죠. 높지만 낮고 낮지만 높은 거예요. 자, 낮다라고 말하는 설명 하나 설명하고요. 높다라고 보고 나서 그럼 높은 이유에 대해 또 설명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앞선 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게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소성으로 설명한 거죠. 또는 무장소성으로 낮다라고 말한 거죠. 동시에 기대가 높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맞죠? 높기도 하잖아. 있는데 이는 뉴타운 자 결정적 부분이에요. 사업 이후에 들어설 새 공동체에서 꾸리게 될 삶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그 마을에 어울려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 그래서 기대감이 낮아. 그런데 새롭게 꾸려질 새 마을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새롭게 편성될 그 마을에서 만들어질 이웃에 대한 기대감은 또 높아. 그러니까 또 공동체 증진의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공동체가 와해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공동체 증진의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롭게 들어설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역시 공동체 증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고요. 꼭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꼭 들어간다. 쓰고 나면 600자. 자, 보면 알겠지만 200자로 장소의 개념. 자, 문항에 보면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소의 개념 무조건 두 개야. 이게 뭐 장소가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개념은 A, B 두 개라는 거. 자, 두 개를 200자를 쓰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그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줄여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문항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자, 문항에 보면 도표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럼 도표를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도표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도표를 먼저 묘사하는 파트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200자까지 가면 안 돼. 최소로 줄였어야 돼요. 자, 줄여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파트가 한 250자 정도 되겠죠. 250자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줄여 쓰는 거야. 마지막에 이중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 안 쓰고 압축해서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자 맥스 거의 채웠잖아. 이게 건대의 특징이에요. 건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 그건 표 때문일 텐데 표가 어려운 이유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그 사회를 보여주는 표가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신문을 조금씩 봐주거나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문제에 이슈가 많이 될 때마다 조금 귀를 기울여 준다면 아마 표 문제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표가 나오는 서울여대, 그 다음에 성대, 그 다음에 연대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쉬워지는 길이니까 비단 건대뿐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를 위해서라도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좋아요, 댓글, 알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독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그때 다시 봅시다. 안녕!